그 자습하기 전에 꼭 자습일지 보내는 거 잊지 말고. 오늘 지문이 너무 어렵죠. 사실 고2 지문을 수업 준비를 하면서 고3 지문인지 착각했거든. 지문이 너무 어려워서 고3 거겠거냐고 했는데 보니까 고2 거더라고. 고3 것만큼 어려운 것 같아. 여러모로. 그러니까 당연히 단어를 꼼꼼히 외워와야 되고, 단어를 알아도 지문을 이해하기가 힘드니까는 당연히 구조 파악이랑 예습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대략적으로 구조에 대한 이해를 본다면 이번 문장에 이 where부터 무슨 가로로 열어왔냐? 얘 관계 부사이기 때문이죠. 관계 부사는 뒷문장이 어때? 완전하죠. 목적어를 하나 갖는 타동사인 서브가 수동태로 바뀌면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남지 않아도 완전한 문장이잖아. 이 행문 아마 13페이지인가? 거기에 필기나 노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엔 관계부사 뒤에 지금 문장이 완전한 이유는 타동사를 목적어를 하나 갖는 타동사 서브가 수동태로 바뀐 형태이기 때문이고, 이 where를 어떤 형태로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위치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위치. 목적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수동태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뒤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이 이시지칭, 4번 문장에 이시지칭하는 거.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까? 지금 여기 4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이 and 있잖아. 구조 파악해온 거 한번 확인해봐. 항상 오른쪽부터 찾는 거다. 오른쪽에 있는 무엇이랑 얘들아? it provide랑 왼쪽에 있는? 그쵸. flavor assist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원쓰는 부사절 접속사로 이렇게 세모가로를 묶이게 되니까. 되냐? 이거 예습을 꼼꼼히 해와야 된다. 예습을 공부하는 방식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중에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 항상. 지금 다 안다고 하고 나중에 복습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여기에서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완벽하게 공부할 수가 없어. 여기에서 내가 진짜 다 이해하고 간다 해도 부족한데 내가 여기에서 설렁설렁 해오고 여기에서 이해하고 간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아주 적다. 상위권으로 진입할. 항상 예습을 철저히 해와라. 여기에서 전부 다 내가 90% 80% 해오고 내가 10, 20을 채운다고 생각해야지 30을 해오고 여기서 내가 이해하고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다. 특히나 학익여고는 3학년 때 엄청 양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디즈? 문맥상이 디즈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꼭 복수 명사가 아니라 문맥상의 어떤 의미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디즈가 지칭하는 것. 이거 아마 29번 맞춘 친구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위치로 많이 골랐을 것 같은데 일단 5번 문장의 구조를 보면은 디즈가 주어잖아. 동사는 can be죠. 이런 것들은 아직은 뭔지는 모르지만 이해될 수가 있답니다. independently of 무엇과는 개별적으로 맛이나 그쵸 음식의 맛과는 개별적으로 제공이 되는 음식의 맛과는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이미 아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 용법이거든. 그리고 그것에 대한 appreciation 인식이라는 것은 그게 주어는 appreciation이죠. 동사는 이해가 된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얘들아 미치의 선행사가 무엇일까? 무엇에 대한 인식이야? 음식의 맛이겠죠. 음식의 맛. 결국에 여기서 위치에 쓰이면 뭔 거 같냐? 전치사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전치사 오브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보자. 우리는 그 다음 6번 문장에서 그러한 통념적인 지혜, 관념적인 지혜가 도대체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임현지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습적 지혜 혹은 통념적 지혜,
도대체 무엇을 과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인지 이거를 이면지에 한글로 적으면 된다.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이러한 사회적 관계라는 게 앞문장에 무엇을 지칭하는 건지. 그 다음에 30번. 30번에서는 3번 문장에 일단은 주어는 expert고 동사는 어리잖아. 노어를 어떤 괄호로 묶으면 돼? 중괄호로 묶으면 되죠. 그럼 얘 영어는 강조하고 싶은 표현을 문장 앞으로 꺼내오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글쓴이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죠. 모든 전문가들이 같은 것도 아닐 뿐더러 또한 그들의 작품을 여기서 연구겠죠.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연구를 제출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럼 여기서 노알은 강조를 위해 문도로 도치되는 경우 중에 몇 번째야? 첫 번째인 부정어구죠. 부정어구 강조를 위해서 문도로 나오면 뒤에가 어떤 어순이 돼야 돼? 의문문 어순이 되니까 today summit이라는 어순이 된 거죠. 얘를 어떤 형태로 바꾸면 안 돼? day? summit. 평서문 형태로 바꾸면 안 되죠. 왜냐면 도치가 돼야 되죠. 의문문 순으로.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뭘까요, 얘들아? researcher 쓰고 주절의 동사는 were funded가 되는 거죠. fund가 그 추가 읽기 프린트에 써져 있듯이 자금을 조달하는 거니까 연구자들은 자금을 조달받는 게 되겠죠. 항상 그 supplementary reading 그거 앞뒤로 꼼꼼하게 읽고 필기할 부분 필기해야 된다. 단어까지 포함해서 내가 단어를 잘 모르면.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거 7번 문장에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있는데 그들의 article은 기사란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과학자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논문이란 뜻이 되거든. 이러한 논문이라는 것은 한 세대의 변화를 만들어냈답니다. 그 식습관 패턴에 있어서. 근데 이게 보이는 건 지금이잖아. 근데 그렇게 discouraged가 아니라 얘를 fostered로 바꿔야 되거든. 일단 촉진하고 장려해 왔던 거죠. 더 높은 설탕의 사용이라는 걸. 그러니까 얘들아 설탕을 먹는 게 비만의 원인이거든. 근데 과학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논문을 냈나 봐. 왜냐면은 설탕 산업에서는 설탕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설탕이라는 게 비만에 별로 상관이 없다는 논문을 낸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러한 논문이 일단은 얘들아 높은 설탕 사용을 촉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appearance의 선행사는 뭘까? 대세선행사죠. 주격관계대명사 대세선행사를 뭘로 봐야 될 것 같아? 해석을 통해서? article이죠. article. 그쵸? 그러니까 선행사가 결국에는 얘죠. 얘. 무엇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을까? 일단 두 가지잖아. 첫 번째는 구조와 두 번째는 해석이죠. 구조를 봤더니 선행사가 뭐일 수밖에 없어? 단수일 수밖에 없죠. 선행사가 단수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주격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수일치에 일치시키는데 선행사에 수일치시키잖아. 근데 얘가 appear에 s가 붙었으니까 patterns가 선행사도 아니고 changes도 아니고 결국엔 article이 선행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그럼 generation일 수도 있잖아. 세대라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야? 높은 설탕 사용이라는 걸 촉진시킨 세대겠냐? 촉진시킨 논문이 더 적절하잖아. 해석상. 그러니까 선행사를 article로 보는 거고. 그 appears를 뭘로 바꿔서 틀리게 출제? appear? 그럼 여기에서 우리 또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 문법 문제를 다 맞추고 싶으면 해석을 해라. 제발 해석을 해라. 머리를 작동시켜라. 그냥 눈으로만 확인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지금에야 안 거고 그 장려했던 건 언제야? 과거야. 과거. 지금 보이고 과거에 장려했던 거니까 얘 지금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야? 투부정사 완료형이죠. 그럼 투부정사 완료형을 도대체 언제 쓰는데? 주절의
시제보다 과거일 때.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그 과거에 이미 장려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틀린 형태로 어떻게 써겠어? to foster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장려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장려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구조 파악하고 있는 7번 문장에서 세모가로는 어디에서 시작되면 되겠냐? 세모가로 안 쳐왔냐? implicated죠? 분사구문이죠?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던데 관련이 있음이 알려진 거죠? 수동태로 써야 되죠? 그러니까 단어를 정확하게 외워야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9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funding disclosure잖아. 자금 조달의 그런 폭로, 드러냄 이렇게 이중심표 찍혀 있어서 분사구문이 안에 들어가 있죠. 비록 요구되지 않았지만 그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도대체 그 과학적 연구가 누구한테 돈 받았는데 이게 50년 전까지만 해도 요구되진 않았던 거거든. 근데 since 부사들 그 이후로 얘 지금 시제 뭘까? have been made 현재 완료 수동태고 compulsory에는 무슨 표시하면 될 것 같아? 물결이죠.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는 거죠. be allowed to 부정사처럼 make도 make me happy 유형으로 쓸 수 있으니까는 be made happy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 다음 31번 질문의 1번 문장의 주어는 뭘까? explosion이죠. 동사는 propelled죠. 주어랑 동사가 뭐네? 이 as well as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 것 같냐? 일단 수일치는 explosion이 맞긴 하거든. be as well as A 하면 B의 수일치 맞추는 거니까. 여하튼 얘가 상관접속사잖아. 오른쪽에 무엇과 왼쪽은 일단 explosion이 맞거든. 오른쪽에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2번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치면 될까? end죠. 그쵸? end. 왜냐면 circulation이랑 dissemination 두 개가 병렬돼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거든, 의미가. 그 다음에 3번 문장의 주어인 this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면지에 한글로 쓰거나 혹은 그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법이 도대체 어떠한 접근법을 얘기하는 건지. 7번 문장의 주어인 this 이것이 결국에는 참신함과 empowerment 자율성의 인식으로 이어졌다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일단 여기서 과거 완료 시제가 그 몇 개 나오거든. 일단 몇 번 문장에 과거 완료 시제가 나오냐? 4번 문장에 일단 과거 완료 시제는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표시할게. 젠장? 되나요? made랑 썽이 pp로서 병렬되는 거거든. 나는 이렇게 표시했어. 일단 had, pp가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니까 과거 완료 시제. 그럼 여기에 기준 시점을 찾으면 된다. 과거 완료 시제도 결국에는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 완료 시제를 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도 과거 완료 시제 have been excluded. 심지어 과거 완료 수동태네. 과거 완료 수동태. 그 다음 32번에 4번 문장에서는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몇 개냐? 5개죠. 첫 번째가 offer, 두 번째가 improve, provide, enhance, 그 다음에 attract고. 여기에서 세모가로 어디에서 시작되면 될까? it죠.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죠. 분사에 해당하는 건 increasing이고, 그쵸?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가 살아있는 거거든.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그러니까 increasing을 어떤 형태로 바꾸면 안 되겠어? increased.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세모가로 친 거다. 그 다음에 6번 문장. 6번 문장에는 상관접속사가 뭐 있냐?
not A? 법 B가 있잖아. A랑 B는 형태가 똑같아야 되는데 또 등위 접속사로 봐도 되거든. 벗을 등위 접속사로 봐도 오른쪽과 왼쪽의 형태가 똑같아야 되잖아. 형태가 똑같진 않지만 의미상 이유가 나오고 있죠. because 전치사로 뒤에는 부사 절로 써. 요렇게 되냐? 그 다음 33번 33번 같은 경우에는 2번 문장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까? 오른쪽에 무엇이랑? this is 왼쪽에 search, sequence, suggest 이렇게가 병렬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far from이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얘가 뜻이 뭐냐면 전혀 무엇이 아니라는 뜻이야. 전혀 무엇이 아닌. 태그 단다고 하잖아. 글 다 쓴 다음에 tag along, tagging along 뒤따라가는 게 아니야. 응? 그 말에 clumsy 어설픈 동료로서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몸짓이라는 게 오히려 선두주자라는 거죠. 말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 왜 이렇게 많아 젠장. 34번. 이 3번 이게 오늘 하는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고 나도 그 이해가 100% 안 됐기 때문에 한 줄 정리를 잘한 친구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거거든. 근데 3번 문장에 이 오아를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몇 개일까? 구조는 그래도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 3개죠. 이거 심지어 동사가 뭐야? 우리가 좋아하는 간주 동사죠. C, A, as, B. 근데 지금 현재 완료 시제와 붙어서 빈, sin, as가 된 거죠. 그러니까 as가 지금 3개가 병렬되는 거죠. as. be seen as, be regarded as, be considered as인데 완료 시제니까 has 빈 형태가 된 거죠. 되냐? 그 다음 5번 문장에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있는데 이행문에 나오는 혹시 뭔지 눈치채. 일단 첫 번째는 뭘 것 같냐? 2가지가 있거든 문법 포인트가. 그쵸? with 분사 구문이 있죠. with, her, arms, crossed죠. 이게 암기를 한 다음에 지문을 이제 보면서 학습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암기조차 안 하면 영영 볼 수가 없으니까 꼭 암기를 제대로 해라. 그 다음에 대표 동사 중에는 뭐가 들어간 것 같아? 과거에 손이라는 게 형성하는 것을 보는 거니까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그러니까 쉐이핑은 지금 현재 분사 형태인 거죠. 그쵸? 현재 분사. 그 다음에 35번. 35번에서는 일단 이 6번을 지우고 얘를 지우고 문장 제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이라는 건 유용하지가 않다는데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이 의미하는 게 뭔지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몇 시에 나가야 되냐? 가장 빨리 원래 수업이 4시 15분까지거든? 근데 4시 15분에 딱 나가야 되는 사람 4시 15분 30분에 나가면 돼. 4시 30분까지 우리 목표로 합시다. 4시 30분까지 나가는 거 목표로. 일단은 그 학인영어 같은 경우에는 45번까지 시험범위잖아. 근데 인성여고는 40번까지만이거든. 그럼 인성여고 수업이 우리 수요일에 있잖아. 그럼 내가 인성여고 걸 녹화를 할 거야. 36, 37, 38 정도는 너네 영상 수업으로 들어라. 왜냐면 평일에 여하튼 진도를 다 끝내야지 주말에 변형 문제 4종 테스트 보고 한 줄 정리하고 뭐 일정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여하튼 평일에 진도를 전부 다 끝내야 되거든. 주관식을 한번 써봐야 돼. 객관식은 다 맞출 거라는 전제하에 주관식을 내가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1, 2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내가 4등급을 최소한 목표로 하진 않으니까. 최소 3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주관식을 여하튼 하나라도 써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식 문제를 훈련하기 위해서 얼른 진도를 끝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여하튼 인성여고 수업을 녹화할 테니까 하객여고는 지문 3개나 4개 정도는 영상으로 듣고 나머지를 이제 수업 시간에 진도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수요일날 내가 오늘 그거 숙제 공지 단톡방에 할 때 얼마나 녹화를 할지 그거 쓸 테니까 너네도 오늘 워크북 받았잖아? 나중에 할 생각하지 말고 오늘 24번까지라도 해. 20번에서 24번까지라도 해놔야지 나중에 그 워크북 여는 게 조금 마음이 부담이 덜하거든? 나중에 해야지 하면은 진짜 열기가 싫어지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시작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하객여고 오늘 전원 출석했죠. 사실 지문이 어려우면 오기가 싫거든. 나도 오늘 진짜 오랜만에 너무 강의가 오기가 싫은 거야. 보통 강의 준비를 한 새벽 2시에 끝내거든? 새벽 2시에 끝내면은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야 돼. 편안해서 내가 이제 얼른 자고서는 다음날 강의 가야지 했는데 씻으면서도 출근하기가 싫은 거야. 계속해서 지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문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도 100% 이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하튼 하객여고 16명 오늘 모두 등원한 것에 있어서 큰 칭찬 드리고요. 인성여고는 6명 중에 2명이 빠졌죠. 기강 잡자. 6명. 여하튼 29번 지문 몇 번 문장을 우리 답변을 빠릿하게 하자. 그러면 우리 빨리 갈 수 있거든. 나도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김밥 브라더스에서 항상 내가 아침을 먹거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야 김밥 브라더스 가지. 내 메뉴 추천해줄게. 8년 동안 먹었잖아 내가 김밥 브라더스를. 매주 2번씩. 조교도 포함해서 가장 많이 먹는 게 김치볶음밥이고 김치볶음밥을 그냥 맨날 먹어 맨날. 김치볶음밥, 비빔밥도 맛있어. 비빔밥도 맛있고 떡볶이 은근 맛집인 거 알아 김부가? 떡볶이 진짜 맛있어. 김부 떡볶이 괜찮아. 근데 뭐 5월에 유부가 떡볶이가 워낙 맛있어가지고 그치? 근데 김부도 김부만의 매력이 있어. 떡볶이가 웬만한 그 떡볶이 집보다 맛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돈가스 김밥이나 새우김밥에 소스를 안 넣고 먹는 게 더 맛있어. 소스 때문에 조금 그게 바삭함이 줄어들거든? 근데 소스를 빼면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치? 여튼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 오늘 들깨 수제비가 맛있어. 들깨 수제비도 한번 고소한 거 좋아하는 친구도 먹어. 근데 거기서 알바생이 들깨 칼국수를 해놓은 거야. 열이 받아 안 받아? 개받죠? 뭔지 알지? 난 몸이 이미 마라탕 먹을 준비가 돼 있는데 마라탕집 문 닫으면 뭘 먹어도 충족이 안 되는 것처럼 내 몸이 들깨 수제비에 준비가 돼 있는데 들깨 칼국수를 해놨다? 경민이 신경민조교랑 그거 클리닉 했었던 사람. 아 안되겠다. 한 명밖에 없네. 조교가 있어야지 이게 말이 되는데 여하튼 질문이 가끔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한마디라도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 누구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 거기에서 조금 기분이 조금 상했어. 근데 내가 좀 거기에 개의치 않거든. 그런 걸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다른 거를 내가 그래서 내가 사실 들깨 칼국수를 먹을까도 했어. 그거 있잖아 그냥 주세요 하고 먹을 수도 있는데 뭔가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에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었거든. 그래서 그냥 김밥을 먹었지. 그래서 계속 고민 중이야. 수업이 끝나고 들깨 수제비를 시켜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근데 너무 비싸졌어. 8,000원이던데. 김치 볶음밥인가 그 비빔밥이 8,000원이더라고. 너무 비싸. 진짜 너무 비싸. 여하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29번 질문에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거든. 음식을 먹으려고 우리가 모이지만 실상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 안에서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1번 문장에서 보면은 사회적 측면에 food writing 그 prominence 두드러지잖아. 사회적 측면이 두드러지잖아. 음식 글쓰기에서 음식에 대한 글을 쓸 때 사회적 측면, 즉 인간이 모이는 측면이 두드러지는 건 뭐를 제시하냐면은 음식의 맛이라는 게 뒷좌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음식에 대한 글을 쓰는 거야. SNS든 블로그든. 근데 거기에서 누가 모였는지가 두드러져. 그거를 봤을 때 음식의 맛이라는 건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나는 생각한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간주 동사로 봐야 되죠? 그 맛이라는 걸
부차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브는 소유의 뜻이 있으니까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회적 그러한 세팅, 환경에서. 근데 음식이라는 게 제공되잖아. 그 사회적 세팅에서. 3번 문장. 비록 우리의 그러한 모임이라는 게 coalesce. 저도 처음 보는 동사인데요. 쉬운 동사로 바꾸면은 gather, coalesce.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써야 돼. 너네 써야 될 수도 있어, 이 단어를. 학용여고는 스펠링 특히나 꼼꼼히 외워라. 우리의 사회적 모임이라는 것은 모이잖아. 음식 주변에 모이게 되잖아. 음식 주위를 모이게 되죠. 피자나 치킨을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잖아. 근데 이러한 모임의 의미라는 게 무엇에 좌우되는 것 같지 않아? 맛에 좌우되는 것 같지는 않답니다. 맛이라는 게 돕기는 하지 그 좁은 목적을 갖고 도움이 되긴 한답니다. 근데 음식이라는 게 맛이라는 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 배를 채우는 것에 대한 그런 좁은 목적이 있긴 하지만 근데 어때? 일단 그것이 성취가 된다? 여기서 그것은 뭘까? 그쵸? 배라는 게 채워진다? 그러면 그것은 제공한답니다. 백드롭, 배경을 제공한다는 거죠. 사회적 역학이라는 게 그 모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특징 짓던지 간에 이게 쉬운 말로 바꾸면은 이게 되는 거다. 여기서 그것이 배경을 제공한다는데 여기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쵸? flavor, 맛이죠. 맛이라는 건 그냥 뒷그림 정도가 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한 뒷그림이냐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그 모임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서 4번 문장에 얘기하는 것도 결국엔 똑같아. 음식은 2차고 상호작용하는 그 방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있답니다. 독립적으로 음식의 맛과는 독립적이잖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제공이 되는. 즉 그 맛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이해가 된답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맛을 느끼는 게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고 디즈는 어디로 앞문장에서 네모가로로 묶으면 될까? 사회적 역학이라는 게 이해될 수 있다. 괜찮나요? 그럼 그냥 저 거기로 할게요. 소셜 다이내믹. 일단 6번 문장을 전부 다 해석해 볼게. 이러한 통념에 따르면 통념적 지혜, 관습적 지혜에 따르면 주어는 이 and 밑에 하죠. 어떤 식이나 의례 같은 거 있잖아. 그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동격. 이게 근데 사회적 이벤트잖아. 세레모니나 리추얼스의 동격이죠. 근데 이런 이벤트들이 음식을 제공하긴 하잖아. 그것에 의미를 갖고 이츠가 지칭하는 게 뭐게? 뭐시기? 푸드죠. 그쵸? 예를 들어 생일이야. 해피 버스데이야. 그러면 거기서 케이크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의미를 갖고 그쵸? 그 소셜 이벤트라는 게 케이크를 제공하죠. 그 케이크의 의미를 갖고 있긴 하잖아. 근데 더즌을 뭘로 바꿔? 두로 바꾸면 되죠. 근데 이게 좌우되진 않는답니다. 그 세레모니나 의례라는 게 좌우되진 않는답니다. 그 감각의 질에 제공이 되는 그 음식에 의해서. 결국 음식 맛에 좌우되는 건 아니라고 똑같은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네요. to focus가 주어져. 과도하게 음식에 집중하는 거 이거 사실 놓치는 거야. 커다란 중요성을 놓치는 거야. 이러한 사회적 관계. social relations를 어디다가 연결시키면 돼? 그쵸. 세레모니얼 리추얼스인데 좀 머니까는 동격인 여기에다가 연결시킬게. 소셜 이벤트에. 이러한 통념 있잖아. This conventional wisdom. 이거 명진이 썼냐? 이러한 사회적 통념에 따르면 식이라는 건 결국에 사회적 이벤트라는 건 맛에 좌우되지 않는다는데 이러한 통념을 뭐라고 썼어? 좀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이해되는 거라고 썼어요. 맛이라는 게 이제 주관적이라는 거. 맛이 주관적이니까 결국 이런 건 맛에 좌우되지 않는다. 또 다른 거 쓴 사람 있어 혹시?
결국 맛이 주관적이라는 걸로 한 거네. 맛이 주관적이라는 거? 그러면 그걸 그냥 결국 모임 자체가 중요하지 맛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잖아. 내가 보기엔 앞에서 나온 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요약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럼 쓸게. 모임 자체가 중요하지. 맛은 부차적임. 중요하고라고 써도 되는데 상관없다. 너네가 이미 이해하고 있으니까. 다 읽고 나니까 주제 한번 몇 번이 괜찮은 것 같아요? 6번, 7번? 6번, 7번? 전 3번 했는데 3, 6, 7 원하는 데 치세요. 그 다음에 30번 이유가 있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아? 과학이라는 게 완전히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 지금 관계부사 2개가 병렬되네. 그 다음에 건강한 그러한 스캡터시즘? 회의주의 주어는 여긴데 건강한 회의주의와 비판적인 사고라는 게 필수적인 이유가 있답니다. 인스파이트 오브 동의요? 디스파이트 오브? 폼사는 항상 전체 아니 디스파이트죠? 디스파이트? 헷갈리지 마라. 디스파이트 오브는 없다. 나도 헷갈렸네. 그 전문적인 기준에도 불구하고 젠장? 여기서 동그라미 묶는 거 아닌데 어디서 묶어야 돼? 프로세스에서 묶어야 되죠? 엔드 사이로 지금 목적어가 그럼 몇 개 병렬되는 거야? 3개가 병렬되는 거고 주어는 컨덕트가 되는 거네. 되냐? 전문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고 객관성에 대한 주장, 그 다음에 peer review, 또래 검토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 과학에는. 근데 과학의 수행이라는 게 편향될 수가 있대. 이게 뭔 소리야? 과학이라는 건 객관적인 팩트 아니었어? 바이어스 대 동의어 써줄게. 편향된 반의어를 쓰자. 반의어 객관적이라는 형용사 아는 사람. 오브젝티브 객관적인. impartial 이 단어가 나는 내신에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얘들아 impartial 하면은 편파적인 거냐 공정한 거냐? 공정한 거다. 공정한 거야. impartial. 모든 전문가들이 같지가 않거든. 또는 그들의 연구를 제출하는 것도 아니야. 같은 스크루터니 심층 조사에 맞게 연구를 제출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동명사 주어 펀딩 자금 조달의 그러한 소스 원천을 아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답니다. in ing 과학적 주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버드의 연구자들이 주장했거든. 근데 1960년대 후반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무엇에 대한 이게 문제였어? 시기 지방에 대해서. 근데 국가를 이끌었답니다. away from 멀어지도록. 뭐로부터 멀어지도록? 설탕을 인식하는 것에서 멀어지도록. 뭐로써?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서 건강 문제. 그러니까 하버드 연구자들이 건강에 문제가 없다 설탕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근데 이런 연구자들이 자금을 지원받았답니다. 부분적으로는 누구에 의해서? 설탕 산업에 의해서. 이해되죠? 그 저자들은 그들의 자금 출처를 드러내지 않았답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그 저널의 이름인가봐. 잡지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의 영향력 있는 그러한 논문이라는 게 나타났거든. 여기에 실린 거죠. 잡지에 그 논문이 실린 거죠. Their article에서 theory 지칭하는 건 누구야? authors죠. 그 저자들. 하버드의 연구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 논문에 그 저자의 논문이라는 것은 한 세대의 변화를 만들어냈답니다. 식습관에 있어서. 근데 이게 어떠한 것처럼 보여?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얘들아? 촉진했던 것처럼 보인다. 높은 설탕의 사용을 그리고 지금은 널리 implicated 관련이 있음이 알려진 거죠. 상승의 원인으로 오비서티 비만과 다이어비티스 당뇨병에.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이 이러한
짓을 한 거죠. 설탕이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믿고선 설탕을 먹었겠죠. 뭔 말인지 되냐? implicated를 어떤 형태로 바꾸면 안 되겠어? implicating 관련이 있음이 알려진 거니까. 이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건 연료를 공급했답니다. 의심에 대한 연료를 공급했다는 건 결국에 stimulate, 의심을 자극했다는 거죠. stimulate, intensify, 강화시키다. 결국 연료를 공급했다는 건 비유적 표현인 거죠. 연료를 공급하면 움직이게 되니까 즉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한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더 많은 세이프가르드, 안전장치로 이어졌답니다. 과학적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자금을 disclosure, 드러내는 것, 비록 요구되진 않았지만 50년 전에 그 이후로 compulsory, 의무적이 되었다고 하죠. 되냐? 여기에도 이거 항상 분사 형태 조심해라. required, 요구되지 않았던 거죠. 더 이상 부사 절로 바꾸지 않을게, 시간 관계상. disclosure이랑 compulsory의 동의어. 일단 compulsory, 의무적인, mandatory, obligatory. 모르면 꼭 사전으로 찾으세요. 그 다음 disclosure, 드러냄, 폭로, revelation. 이거 스펠링 조심해라. 이거야. reveal의 명사 형태는 맞거든? 근데 B-E-L이야. reveal, 드러내다 알죠? 더 보이즈, 노래도 있잖아. reveal, revelation. 그 다음에 exposure. 결국 얘들아, 이 지문은 결국에 주제문을 몇 번으로 골라야 될까? 1번, 4번. 일단 4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 4번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과학적 주장을 할 때 너 돈 어디서 받았어? 이게 되게 중요해졌다. 왜냐면 속일 수 있으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몇 번에 들어가야 되겠어? 9번. 똑같은 말이잖아. 몇 번? 2번이죠. 과학이 편향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금 출처를 아는 게 중요해. 이런 일이 있었거든. 이라고 얘기해주는 흐름이면 되겠죠? 31번. 이런 참 그냥 음악이 얼마나 1번 얘들아 1번 문장은 요약이야. 2, 3, 4, 5가 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주잖아. 어떻게 1번 문장이 됐는지. 1번 문장이 결국엔 주제문이다. 그럼 우리 나 2번 문장부터 읽을게. 그 다음에 1번 문장을 읽을게. 그러면 이해가 될 거거든. 갑자기 1950년대에 누구든지 동사 2개가 병렬되죠. and 사이로 오른쪽에 있는 start랑 왼쪽에 있는 그쵸? 픽업이 되는 거죠. 우리 아무나 괜찮아. 1950년대 우리가 뭐해? 스푼 들어, 수저 들어, 몇 개의 펜, 냄비 들어, 중고 기타 들어, 그 다음에 밴드 시작해. 누구나 밴드 할 수 있던 시절. 이것이 계속해서 인과관계 동사 나오네. 특정한 장르를 야기했답니다. 스키플과 같은. 추가와 보충 프린트에 의하면 이제 비틀즈라는 유명한 영국의 밴들도 스키플로 시작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돌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나돌리. 그 다음에 여기 버들 쓴 거죠. 특정한 장르를 야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스키플이라는 또한 더 일반적으로는 보여주고 있답니다. 반영하고 있답니다. 훨씬 더 여유롭고 포괄적인 태도를 음악 제작에 대한. 음악 만든다고 하면 누가 친구가 너 취미 뭐야? 나 음악 만드는데? 와 대단하다. 이랬던 분위기가 아닌 거죠. 누구나 음악을 만들 수 있었던 1950년대. 그 평범한 사람들은 항상 노래 부르고 음악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950년대는 누구나 다 대중음악의 운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영향을 받은 거죠. 무엇에 의해서? 리벨리온? 저항과 자유의 정신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접근이라는 건 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과관계야. 이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돼? 펑크 움직임으로 움직인 거죠. 그리고 그 펑크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음악가들은 심지어는 꼴 투죠. 여기서 it은 뭐야? 가목적어죠. 가목적어.
for은 의미상의 주어고. 이러한 접근법이라는 게 펑크 운동으로 이어졌다는데 이러한 접근법이라는 건 앞문장에 어디를 네모가로로 묶으면 될까? 그쵸? 대중음악이라는 게 결국엔 대중음악 운동이라는 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저항과 자유에. 이렇게 연결시킬게요. 그러니까 1950년대는 자유를 주창하다 보니까 기존의 그 틀에 저항하고, 그러니까 되게 펑크 운동으로 이어졌는데 펑크 음악을 하는 그런 음악가들은 심지어는 조건을 만들었답니다. 음악이 어떻도록? non-virtuosic 전문성이 높지 않도록, 자유로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도록? 접근 가능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non-virtuosic 쉬운 단어로 unskilled 숙련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unskilled. 처음 봐요. non-virtuosic, unskilled. 그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면은 완전히 배제되었던 집단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음악으로부터 reveled in 누렸답니다. 기회를 창작할 기회를 누렸답니다. 여기서 reveled in을 쉬운 단어로 하면 enjoy죠. enjoyed. 품사에 맞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enjoyed in, reveled in까지 쳐야 된다. 이걸 한 단어로 enjoyed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revel은 결국에는 자동사다. 자동사. 얘들아, 그럼 기준 시점을 뭘로 잡으면 될까? 왜 과거 완료 시대를 써야 돼? reveled in이 기준 시점이 되는 거다. 만끽하기 이전에 배척당했을 거 아니야. 그것보다 더 과거에. 그러니까 얘 had been을 뭘로 바꾸면 안 되겠어? have been. 이거 실제로 학행여고 기출이다. 이렇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 학행여고에. 그때도 알려줄까 말까 하다 안 알려줬었는데. 그 다음에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로는 문장 완전한 거 조심해. whose musicians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문장 완전하다. 아까 4번 문장의 기준 시점은 뭘로 잡으면 될까? had sung and made. was를 기준 시점으로 보면 되겠죠? 기준 시점. 그러니까 had도 have로 바꾸면 안 되는 거. 계속해서 뭔가가 야기되네. 그리고 이것은 참신함과 empowerment, 자율성의 인식으로 이어졌답니다. 음악 스피어, 영역 안에서도 밖에서도 음악으로 인해서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펼쳐지지 않았을까? 디스는 뭘까 그러면? 앞문장이죠. 그러니까 모든 원래는 음악 못 만들었던 사람이거든. 네가 무슨 음악이야?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기회를 갖게 되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을지. 이걸 다 읽고 나서 지금 1번 문장 폭발적 증가죠. 대중음악의 폭발적 증가잖아. 세컨드 F 하면은 얘들아 20세기는 1901년부터 2000년까지다. 20세기를 100년, 한 세기는 100년이니까 100년을 여튼 절반으로 나눴을 때 두 번째 절반이니까 후반이 되는 거야. 20세기 후반의 대중음악의 폭발적인 증가. 그 다음에 글로벌, 세계적인 유통과 디서미네이션, 보급이라는 건 음악에. 근데 이게 누구에 의한 거야? 창의적, 그냥 창작 산업에 의한 것이었거든. 이런 게 프로펠 뭐했대? 촉진했답니다. 새로운 이해와 접근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음악에 관련하여서. 대중음악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심지어는 그게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순환했단 말이야. 누구나 음악을 만들고 누구나 밴드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음악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다 이런 인식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 32번 이거는 반만 요약한 사람이 있고 정확하게 요약한 사람이 있는데 결국에 32번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재능 때문에 성공하는 거냐 혹은 성공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러한 효과가 성공 효과가 있잖아. 성공하면 사람들이 날 알아보고 날 도와주고 이러니까 또 성공하는 거냐. 이거 지금 의문을 던지는 거거든. 위대한 과학자들 있잖아. 원 히트 원더스 반짝 스타가 아니야.
근데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에 특출난 사람은 보통 여러 가지에 특출난 경향이 있거든. 보통 하나만 잘하지 않죠. 철학자가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뉴턴이 프라임 그 대표적인 사례랍니다. 뉴턴의 역학을 넘어서서 그는 뭐를 만들어내는지 알아? Gravitation Theory, 중력의 이론, 그 다음에 캘큘러스, 미적분학, 그 다음에 운동 법칙, 그 다음에 최적화라는 것을 만들어냈답니다. 사실 잘 알려진 과학자들은 자주 무엇에 관여하는지 알아? 다양한 발견에 관여해. 동격, 이게 뭔지 알아? 현상이거든? 잠재적으로 설명이 되죠. 매튜 이펙트라고. 매튜라는 사람이 아무래도 발견했겠죠. 실제로 너네가 한 번만 성공해봐. 처음 성공하잖아? 그럼 이게 과학자들에게 레지터머시, 정당성을 부여한답니다. 그 다음에 peer perception, 또래 인식이라는 걸 향상시키죠. 너네가 한 번만 잘해봐. 뭔가를. 그럼 어때? 내 정당성? 여기선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진짜 잘했다는 공적인 인정을 받는 것 같고, 내 주위 친구들도 나를 인정해주죠. 나를 되게 좋게 보죠. 그 다음에 지식을 또 제공하게 되잖아. 이런 성공이라는 게 어떻게 득점해서 내가 이길지. 그러니까 한 번 성공했어.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또 다음에 성공할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라는 게 향상되죠. 그 다음에 자원이랑 퀄리티, 질 좋은 콜라보레이터, 협력자를 끌어들이죠.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게 되니까. 이러한 보상 각각이라는 게 더욱이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녀의 가능성을 또 다른 승리를 득점할. 여기서 헐은 누구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냐? 헐. 누구요? 사이언티스트죠. 그 사이언티스트. 되냐? 그러니까 도미노 효과처럼 내가 한 번만 잘하면 이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좋은 영향력이 내 주위를 맴돌게 된다는 게 매스 이펙트인데 옛 연결어. 하지만 있잖아. 매력적인 대체 설명이 있다고 하잖아. 매스 이펙트가 아니라 되게 매력적인 설득력 있는 게 있거든. 위대한 과학자들이 다양한 다수의 성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성공한다는 거죠. 그들의 뭐에 있어서? 과학적 인데블, 노력에 있어서. 왜 그런 줄 알아? 그들이 뛰어나게 뭐 하기 때문이야? 재능이 있어. 타고날 때부터 원래 잘해라고 되는 거죠. 동의요? 기프티드. 그러므로 미래의 성공이라는 게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가는 거죠. 어떤 사람? 얘들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얘 시제 뭐야? 현재? 완료죠. 여기에서는 명사고. 되냐? 여기서 품사 헷갈리지 마라. 얘는 succeed고 얘는 success 명사. 되냐? 그러므로 미래의 성공, 앞으로 있을 성공이라는 건 또 누구한테 가버리는 거야? 이르게 성공했던, 이미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들한테 간다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이점 때문이 아니야. 제공된 이전의 성공에 의해서 처음에 성공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4번에서 열거된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야. 초기의 성공이라는 게 뭐야? 인디커티브?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야. 숨겨진 재능이라는 걸. 이거를 쉬운 말로 바꾸면 이게 되는 거다. 문법상 맞으려면 여기서부터가 동의어가 되는 거다. 같은 표현. 그러니까 왜 너네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 이게 보여주는 거야. 실상은 그 사람이라는 게 all along, 내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재능을 갖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매스 이펙트라는 건 뭐라고 상정하냐면, 그러니까 이 대절 이하가 맞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성공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 한 번만 성공하면 돼. 타고난 거 필요 없어. 한 번만 성공하면 그게 미래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거거든, 성공에. 근데 이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진짜 그 스테이터스, 성공한 상태겠죠, 문맥상. 성공한 지위, 스테이터스, 지위라는 게 결과를 나타내는 걸까? 응?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또 다른 성공을 불러오는 걸까? 또는 그것은 단순히 반영하는 걸까? 언더라인, 근본적인 재능이나 특징이라는 걸. 다시 얘기해서 진짜 매튜 이펙트라는 게 있기는 한 거야. 내가 한 번만 성공하면 또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글쓴이에 따르면. 그러니까 재능 때문에 성공하는 거냐,
혹은 상공이 상공을 불러오는 거냐 라고 얘기하는 질문이고 주제문은 몇 번으로 보면 될까? 7번 괜찮아요? 전 6번이랑 7번 둘 다 쳤는데 그럼 둘 다 칠게요. 6, 7번. (33번) 이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는데 일단은 된장? 여기도 3번 형광펜 쳐야 되는데 그러한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일단은 내가 동의어부터 써줄게. 얘들아 프라임이라는 단어가 워낙 많이 나오는데 뭐 대표적인이란 뜻도 있고 전성기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프라임은 어떤 뜻이야? 준비시키다. 쉬운 단어로 prepare. 그 다음에 4번 문장의 halting 얘 동의어 interrupted 중단되는 거죠. interrupted. 어제는 비 오더니 오늘 날씨가 좋네. 더워. 나 처음 봐 이 단어. deleterious. 그래서 내가 고3 지문인 줄 안 거야. 지금 단어가 너무 어려워. 그래도 이게 부정적인 단어 같긴 하지. deleterious. 너네가 알만한 단어가 뭐 있냐면 detrimental. 이거 분명히 봤을 거거든. 변형 문제 풀면서 해로운이란데 해로운. detrimental. adverse. adverse effect가 역효과잖아. 부정적인 불리함. 됐냐?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tagging along 얘 동의어 써줄게. 쉬운 단어로 following이죠. following. 그 다음에 이거의 같은 표현인 거 알죠? 이거의 같은 표현. 그럼 2번 문장에 그러한 순서라는 게 어떠한 순서인지 내가 물어볼 테니까 1번 문장 한번 잘 따라와 봐봐. 우리가 깨달을 때 있잖아. 뭐를 깨달냐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말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잘못되게. 그래서 우리가 엔드 사이로 네모가로 어디에서 묶어야 돼? 이게 에러. 그쵸? 그래서 이렇게 줘. 이렇게 돼야지 해석상 이렇게. 그쵸? 왠지는 한번 해석을 해볼게.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죠. 얘를 뭘로 바꾸면 안 돼? stop to gesture. x. before부터도 세모가로로 묶을게. 그럼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잖아.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 말했다고 깨달을 때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그리고 우리가 깨달으니까 그러고 나서 뭐해? 멈추잖아. 그쵸? 그러면 이해가 되죠? 돌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something이겠죠. 그 우리는 멈춘답니다. gesture 몸짓하다 손짓하다 뜻이 둘 다 있는데 손짓하는 걸로 할게. 우리는 손짓하는 것을 멈춘답니다. 수백만 초 전에. 제대로 해석했나요? 수백 밀리세컨드 전에 우리가 뭐 하기 전에 말하는 걸 멈추기 전에. 이거 이미 너네 이해했죠? 그런 순서라는 걸 뭐를 제시하냐면 놀라운 생각을 제시한답니다. 어떠한 생각이냐면 우리의 손이라는 게 알고 있다는 거야. 뭐를? 우리가 말할 것을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라는 게 그러기 전에. 일단은 구조는 나중에 마무리하고 그러한 순서는 어떠한 순서를 얘기하는 걸까? 멈추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손 다음에 뭐가 멈춰? 말. 그쵸? 손짓이 멈춰지고 말. 그쵸? 그 다음에 start도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얘 감정 관련 분사다. startling. 나 너무 힘들다. started로 바꾸면 안 되죠? 얘 놀랍지 않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잖아. 그쵸? 나 제대로 구조 파악했니? 우리의 손이라는 게 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할 것을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그러하기 전에. 두는 뭐를 받을까 여기에서? 그쵸, 노우죠. 노우.
동그란 가로는 의미상 여기서 이렇게 닫으면 되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오픈 더 케이스 사실이랍니다. 그러니까 디스는 알지. 손이 먼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손짓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준비시키는 거야. 단어를 부사절 접속사. 그 올바른 용어라는 게 우리의 입속으로 올 수 있도록 입술로 올 수 있도록 응? 사람들이 prevent A from B의 수동태인 거 알죠? prevent A from B의 수동태. 사람이 저지가 되잖아. 막혀지잖아. 손짓하는 거를 저지당하게 되면 그들은 덜 유창하게 말해. 그들의 말이라는 게 어때? 멈추게 된답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 그들의 손이라는 게 더 이상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다음 단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를. 뭔 말인지 이해되죠? 5번 문장의 주어는 동명사 주어. 손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또 다른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데 손짓이 없다면. 근데 이 손짓이라는 게 돕거든 우리의 멘탈 과정이라는 것을 along 쭉 돕는데 우리는 더 적은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다. 덜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 더 적은 유용한 정보를 기억하고 우리는 문제를 덜 잘 해결하고 그 다음에 덜 할 수 있는 거죠. 설명을 덜 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뭔 말인지 이해되죠? 전혀 아니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야. 말의 clumsy companion, 어설픈 동반자로서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몸짓이라는 건 오히려 나타낸답니다. leading edge, 선도하는 부분인 거죠. 우리의 생각에. 즉 몸짓이라는 게 생각을 이끈다는 거죠. not just follow them. 단지 그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데미지 칭하는 건 뭐야? thought죠. thought. 뭔 말인지 이해하죠? 손짓이라는 게 부차적인 게 아니구나. 심지어 사고를 이끄는 그런 선두주자에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얘들아. 그쵸? 되죠?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를까? 6번이랍니다. 자 이제 대망의 34번. 사실 34번만 하면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 지문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5번 문장부터 해석할게. 5번 문장이 주제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보통 뭐라고 생각해? 내 과거가 축적돼서 미래가 형성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rather 되는 일반적인 통념이야. 결국에 얘를 해석하기 어려우면 not이라고 해석해도 되거든? 과거의 손이라는 게 얘는 비유적 표현이죠. 과거가 항상 미래를 형성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아마도 그것은 또한 뭐라고 여겨질 수 있어? 반대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과거가 은는이 과거가 그쵸?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그러한 그런 감각에서 인식에서 it은 뭘까? 그쵸? past죠. past.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고 있잖아. 과거가 오히려 형성된다는 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에 의해.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 과거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할란가? 아주 간결하게 얘기하면 위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거거든. 내가 예를 들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단 말이야.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어. 그럼 그게 만약에 그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 그럼 그게 반란이 되는 거고 쿠데타가 되는 거고 어떨 때는 혁명이 되기도 하잖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미래가 어떨지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이 대통령이나 수장의 머리를 자르겠다는 게 쿠데타나 반란이 되기도 하고 혁명이 되기도 하는 거야. 과거 일이 됐을 때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야. 미래의 방향성에 따라서 현재에 따라서. 뭔 말인지 이해했을란가? 1번 문장 한번 봐봐. 차이가 있기는 해. 뭐의 차이가 있냐면 과거와 미래의 차이가 있긴 하거든. 동격이죠. 과거와 미래를 이 왓절로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발생했던 것, has happened. 이미 과거에 발생했던 건 과거고 what is to come. 올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 올 것. 여기에 차이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때 가주어 진주어 제시될 수 있답니다. 뭐라고 제시되냐면은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한다. 이 지문은 과거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항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관점에 따라 미래를 어떻게 지향하느냐에 따라 과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거든. 즉 이거를 과거의 인식이라는 게 미래의 관점이나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다. 과거는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의 방향성에 따라서 과거의 인식이 달라지는구나.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2번 문장에서 나오거든. 이거를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revolutionaries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은 항상 look to 무엇을 참고하다. 얘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referred to R이 두 개다. referred to frame은 뜻이 구성하다라는 뜻이잖아. 얘 동의어가 뭐가 될 수 있냐면 shape나 define 얘들아 여기에서 from A to B는 뭘로 쓰인 것 같아? 그쵸? 예시죠 예시. 그 다음에 cause가 future cause라고 하잖아. 미래 원인? 미래 원인? 미래 원인이 아니라 cause의 사전을 찾아보면 큰 뜻. 저 사람은 대의를 갖고선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큰 뜻이란 뜻이 있다. cause의 큰 뜻, 대의. 미래의 관점에 따라서 과거를 인식한다고 하니까 혁명가들은 항상 과거를 참고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미래의 대의를 구성하기 위해서. 나 제대로 하고 있니? 그리고 이거 그냥 관계대명사로 보면 돼. 그리고 그것은 그냥 관계대명사랑 비슷한 친구로 보면 된다. 얘를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하거든.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써놔. 위치랑 비슷하다.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리고 그것은 amply는 부사죠. 충분히 설명이 된답니다. 그 사례에 의해서 nationalism, 국가주의부터 communism, 공산주의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공산주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러면 어떻게 돼? 과거를 참고하죠. 사유재산에 막 엄청 가난한 애들은 가난하고 돈 많은 애들은 돈 많지? 그러니까 어때? 미래에 대한 지향성이 커뮤니즘이잖아. 미래의 관점에 따라서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겠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했을 거라고 믿는다. 미래라는 것은 자주 여겨진답니다. 이거는 미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인식하는 방식이 as 뒤쪽으로 열거되고 있는 거거든. 다양하게 그 잊혀진 시간에 대한 회복으로서 볼 수가 있는 거야. 미래를 너 어떻게 생각해? 내가 과거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데 그걸 회복하는 시간으로 볼게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확립된 것의 복제. 과거에 있었던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그게 미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형으로서 인식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모형이라는 건 후세에 전해지게 되겠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 전해져? 영웅적인 시대에 의해. 근데 이게 오래전에 사라졌거든. 롱은 부사죠. 오래전에. 거는 사라진. 그러니까 과거 분사가 히로익 에이지를 수식해주는 거다. 결국에는 위치 워즈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면 될까요? 위치 워즈 여기에 따라하고 있죠. 지금 이해를 해라. 위치 워즈 롱건 뭔가 이상한데? 그냥 할게요. 문법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4번 문장이 내 머리를 빠개지게 했던 이거 잘 따라와봐. 봐봐. 이미 영상은 녹화되니까는. 얘들아, 역사 쓰기잖아. 역사를 쓴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해하고 설명하는 걸 기반하는 거잖아. 미래의 결과라는 걸.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가 역사가라고 생각해봐. 역사가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전부 다 완료된 조선시대라는 과거를 쓴다고 생각해보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 미래의 결과를 이해한 다음에 설명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알려지지 않았죠. contemporaries, 그 당시 사람들이라고 해석해.
그 당시 사람들. 동시대 사람들이라 하면 뭔 말인지 몰라. 그 당시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는데 역사가는 이미 그 결과를 다 보고 있는 거잖아. 왜 그러냐면, 왜 그게 가능하냐면 역사가라는 것은 통찰력의 이점을 갖고 있잖아. 일이 발생한 이후의 통찰력. 이미 다 조선시대의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그 통찰력의 이점이라는 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라는 것은 only 오직 미래의 축적인 거죠. 근데 이 미래라는 게, 얘들아, 이 미래라는 건 누구한테 미래라는 거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미래고 우리에게는 뭐야? 과거잖아. 과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냐? 여기까지. 집에서 여러 번 읽어보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과거라는 게 미래를 형성한다기보다는 아마도 반대일 수 있다. 과거가 영향을 받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미래에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에 따라서 라고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다음. 집에서 여러 번 읽어봐. 지금 당장 이해 못하면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하기가 힘들거든.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추가 읽기 프린트를 주는데 그게 다 영어로 쓰여져 있잖아. 근데 영어를 못하는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그 프린트를 줄까 안 줄까? 줍니다. 일단은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2학년이나 3학년한테 줄 때는 이해할 거라고 믿고 주지만 1학년 애들한테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주진 않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사전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의 어휘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전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좋은 자원이랍니다. 누구에게나 흥미가 있는, 발견해내는데 흥미가 있는 거죠. 그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냐? 그 한 세트의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정의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단어를, 이게 뭐라고 불리냐면 lexical definition, 어휘적인 정의라고 불린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이투, 가주어, 진주어 뭐가 중요하냐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사전적 정의의 한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more often than not, 자주 그 정의라는 건, 사전에 있는 정의라는 것은 얼라우류 동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꽤나 로버스트, 탄탄한 이해를 요구하죠. 그 언어에 대한, 그쵸? already at their disposal,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추가 읽기 프린트를 이해해야 된다. 이미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로버스트의 동의어 써줄게. 단단이라는 형용사 뭐 있을까 얘들아? 솔, 리드, F, 그쵸? firm. 피곤하네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 사전이라는 게 기능한다는 거야. 많은 경우에 상호 참조,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쵸? 혹은 translator, 번역기로서 between A and B, A에 해당하는 게 뭐야 얘들아? 명사 하나 불러? words, B에 해당하는 게 words인 거죠. 뭐와 뭐 사이에 번역가냐면 우리가 아는 단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단어 사이에 번역기나 상호 참조. 심지어는 가장 obscure, 난해한 단어 있잖아. 그 사전에서 say, 예를 들자면, 모르겠어. 영어 아닌 것 같아. 이게 정의가 되어야 한답니다. 유증부터 세모가로. 단어를 사용해서, 근데 어떤 단어? 리더가 이미 알고 있고 이해하는 단어인 거죠. 동사 2개네. 되냐? obscure, 동의어, 난해한, unfamiliar, 문맥상의 동의어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 혹은 레어. 야, 이게 된다. 다 했다. 7개. 그렇지 않으면 사전이라는 건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otherwise를 뭐라고 보면 될까 아들아? 아들아? 그렇지 않으면, 그쵸? 난해한 단어가 어떤 단어로?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정의되지 않으면을 얘기하는 거죠. 되냐? 그러니까 앞문장에 뭐 붙이면 돼? not 붙이면 되는 거죠. 앞문장에 not 붙이면 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될 거야. 플러스 not. 알아서 해라. otherwise는 앞문장에 not 붙이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기적적이야. 지금 아주 20분이야. 말이 안 돼. 내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친구들은 남아서 질문하고 가도 되고 집에서 읽어보고 나중에 질문해도 되고 단어는 마무리를 하고 가라. 숙제 못한 사람은 남아서 하고 가고 단어 마무리까지 다 하고 숙제까지 완벽하게 다 한 사람은 짐 싸서 가시면 됩니다. 질문 있는 사람은 나와서 하면 돼요.